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긴 세월 동안 맘고생을 한 40대 여자입니다. 이제는 인생이 살만해지니 그때 그 일을 사연으로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책상에 앉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 상간녀를 전부 속 시원하게 처단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도 제 남편은 절대로 바람피울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혼한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로 남편이 절대 바람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제 남편은 능력도 별로고 돈도 없고 심지어 인물도 별로였거든요. 솔직한 마음에 지가 어디 다녀봤자 여자를 만날 수나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저의 착각이었죠. 이 세상에는 정말 눈이 낮아도 한참 낮은 여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머저리 같은 놈이랑 바람이 났으니까요.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보면 그때는 순박하고 착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뭘 흘리면 재빨리 휴지를 가져와 닦아주곤 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저는 절대로 여자 슬프게 안 합니다.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눈빛은 진심이었거든요. 촉촉하게 젖은 눈빛을 보내며 그 말을 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다른 건 몰라도 사랑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을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능력도 학벌도 외모도 별로였던 남편이지만 저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순정만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청혼을 수락했었죠.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와야 할 때도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 2, 3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집에 왔을 때도 저는 한 번도 남편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능력이나 배경이 아닌 그저 남편이라는 사람만을 보고 결혼했기에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부업이란 부업은 다 해보고 마트 일, 식당 일, 심지어 그 힘들다는 이삿짐 센터까지 그렇게 10년 정도를 돈 버느라 젊은 날에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죠.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세신 일을 하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 이모는 목욕탕에서 지명을 참 많이 받는 분이신데 버시는 돈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랐습니다. 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매번 직장 관두고 집에서 놀고 제가 밖에 나와서 일하는 처지예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모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뭐 열정은 있어 보이네 하시면서 어느 날 저를 목욕탕에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따라 배워. 다른 데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귀한 기술이니까 남들한테는 절대 발설하지 말고. 응? 네, 알겠습니다. 현숙이 친한 동생이라 내가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잘 봐. 이모님은 때타올 하나를 드시더니 저를 눕히시고는 때를 밀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알던 때밀이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어때? 시원해? 제가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새신사한테 억지로 때를 밀려서 몸이 벌개졌거든요? 그때랑은 너무 다른데요? 잠이 솔솔 와요. 비싼 목욕탕의 새신사는 이렇게 기술이 좋구나. 그러니까 배워. 기술 배워서 남 줘? 진짜 열심히 배울게요. 처음 그 맛을 보고 난 뒤 더욱 열정적으로 이모님을 귀찮게 하며 기술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 일을 우습게 봤는데 진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손의 강약 조절을 익히기 위해 집에서도 연습하고 바깥에서도 끊임없이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첫 세신을 하는 날, 손이 벌벌 떨려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결국 손님께서 다른 분을 불러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모님이 급히 오셔서 마무리를 해주셨죠. 그 뒤로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은 후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이모님께 참 감사하죠. 세신사 일이란 게 목욕탕에 자릿세를 주고 세신사끼리 돈을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저 혼자 있으면 벌지 못할 돈을 이모님 덕분에 벌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 고마워서 이모님, 저 때문에 월급이 줄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으니 이모님은 아주 호탕하게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인생 길게 봐야지. 네가 온 덕분에 손님이 많이 늘었잖아? 실수만 하는걸요. 나 때는 너보다 훨씬 큰 실수도 했는데 뭘.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줘. 너무 도움만 받아서 어째요? 너만 보면 젊었을 적 하늘나라로 간 조카가 생각나. 살아있었으면 딱 네 나이 정도 됐을 텐데. 언니 저 세상 가고 내가 혼자 키운 조카였는데 그 애가 교통사고로 가고 나서 결혼도 출산도 못했어. 너무 미안해서. 이모님 탓이 아니잖아요. 돈 벌면 뭐해? 물려줄 자식이 있나? 나눌 남편이 있나? 그냥 이렇게 돈 펑펑 쓰다가 가야지 뭐. 그래요 이모님. 돈 쓰는 재미, 가꾸는 재미, 먹는 재미로 살아요. 옆에서 보면서 대리만족 좀 느끼게. 전 이모님이 참 부럽고 존경스럽거든요. 존경할 사람 세고 셌다? 진짜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솔직히 전 결혼은 했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거든요. 든든한 남자일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까 침대에 눕기만 하는 게으른 양반이더라고요. 제가 먹여 살려야지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울컥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는 출산 계획도 없어요. 이미 나이가 차기도 했고 가난한 집안에서 키워봤자 자식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래,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는 거야. 그냥 팔자련히 생각하고 묵묵히 살아. 그러면 언젠간 행복한 날도 있을 거고 즐거운 날도 있을 거야. 이모님과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점점 친해졌고 일도 점점 익숙해져서 지명을 받는 일까지 생겼네요. 안 될 것 같던 일도 하다 보니 결국엔 되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택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면 관두겠지 하는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길게 일하더라고요. 게다가 일하러 갈 때까지 흥얼거리기까지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일 할만한가 봐? 할만한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예전이랑은 좀 다른데? 이제 나도 안정적으로 벌어야지. 당신이 열심히 고생하는데 나도 한몫하려고. 웬일로 그런 말을 다 하네? 진심이야.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주변의 와이프들 보면 죄다 집에서 놀고 먹는데 당신은 날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잖아. 얼마나 고마워. 조금만 참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나 고생한 거 알면 됐어. 그런데 웬일이야? 새삼 이제서야 철이 들었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알콩달콩 죽을 때까지 남편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꿨답니다. 남편이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하려는 건가 보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죠. 세신 일이 어느 정도 손에 익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버는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 역시 착실하게 택배를 열심히 하니 두 사람이 버는 돈이 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곳에 전세를 잡아 이사를 가게 되었고 원하던 차도 살 수 있게 됐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 두 가족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세 계획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때쯤 잊혀지지 않는 바로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의 불륜이었죠. 평화롭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둘 다 모처럼 쉬는 날이라 남편과 저 모두 집에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소파에 있었고 저는 식탁에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핸드폰 좀 갖다 줘. 남편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핸드폰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전달을 해주려던 찰나 남편의 핸드폰이 반짝여서 봤더니 웬 다정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또 놀러 가자? 그 문자를 보고 얼음이 되어 굳어 있었더니 남편이 뭐야? 왜 안 줘? 하더니 저에게 다가왔고 그 문자를 본 남편이 재빨리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갑자기 호통을 쳤습니다.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 뭐야, 방금? 뭐가? 여자였잖아. 누구냐고. 얼른 핸드폰 다시 내놔. 별거 아니야. 잘못 온 거야. 잘못 온 건지 아닌지 일단 보겠다고. 얼른 줘봐. 남편은 후다닥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얼토당토 않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지웠어, 방금. 그걸 왜 지워? 당당하면 보여주면 되지. 왜 지우냐고. 당신이 이렇게 오해할까봐 지웠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집착하지 마. 나한테 숨기는 이유가 뭐야? 당신 여자 있어? 없다고.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왜 소리를 질러? 왜? 아니, 당신이 자꾸 아니라는데 맞다고 하니까 그러지. 내가 살면서 여자 만나는 거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여자를 어떻게 만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해. 갑자기 역정을 내는 남편을 보니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은 늘 거짓말을 할 때 당황스러울 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든요. 아내인 저를 속일 순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잘못 온 문자였다면 아내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지. 뭘 그걸 지우기까지 하나요? 이건 100%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여자라니 과연 어떤 여자일지 궁금했어요. 반드시 증거를 찾아서 그 인간 앞에 보여줘야겠다 싶은데 도저히 그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에 결국 남편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근하는 척하면서 휴가를 내고 남편의 뒤를 쫓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때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때라 운전이 조금 미숙할 때였거든요. 그러니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추격전을 벌였지만 그날 결국 남편의 차를 쫓다가 놓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불륜 현장을 발견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남편에게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했어요. 나 다 알아. 당신한테 여자 있는 거. 나 그 여자 얼굴 봤어. 누굴 봤는데? 내가 여자가 어딨어? 예쁘던데? 그래서 나한테 흥미 잃고 그 여자한테 간 거야? 여보, 이제 그만 좀 해라. 나한테 여자가 어딨다고. 지금 당신 연기한 거 다 알아. 당장 그 여자 집으로 가. 안 가면 내가 알아낼 테니까. 지금 미쳤어? 왜 없는 말을 꺼내? 허언증이야? 당신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여자는 당신뿐이고 당신은 지금 의부증인 거야. 의부증? 웃기지 마. 누가 누구 보고 정신병이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병원 같이 가줄게.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먼저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져버릴 지경이더라고요. 분명 여자가 있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의 옷에 CCTV나 녹음기를 넣어서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냥 해보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정말로 남편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보기로 한 것이죠. 망설이지 않고 다음날부터 바로 제 생각을 실행에 옮겼어요. 인터넷에서 소형 녹음기를 검색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작은 녹음기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앞주머니 속에 넣어도 티가 나지 않을 만한 녹음기로 구매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걸릴까봐 택배는 인근 편의점에서 배송받기로 했어요. 그만큼 치밀하게 남편의 바람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남편이 자는 사이 앞주머니 속에 넣고 모른 척했죠. 그때의 심경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발 증거가 남아있길, 그리고 증거가 남아있지 않길.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편이 제발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남편과 저 둘을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는 건 상상도 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녹음기를 달고 출근했던 남편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다니더니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저에게 휙 던졌습니다. 더워. 좀 빨아줘. 남편이 냉수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남편의 앞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슬쩍 빼냈습니다. 이제는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솔직히 한동안 망설였어요. 이 녹음기를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내가 되는 것이며 지난번에 남편이 말했듯이 의부증이 있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었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까, 인생 살며 한 번쯤 다른 여자에게 눈길 줄 수도 있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버럭 화를 내는 남편의 얼굴을 상상하니 도저히 녹음본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듣고 싶어서 며칠에 걸쳐서 들었어요. 일할 때 빼고 거의 그 녹음기에 매달렸던 것 같네요. 한동안은 차 소리, 박스 나르는 소리, 끌차 끄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설마 했지만 정말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것이었죠. 오빠, 왔어? 옷 구겨지는 소리가 나는 걸 보니 호응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쪽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마음은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생각해서 꺼야지 싶었는데 그 뒤의 내용이 또 궁금해서 요동치는 가슴을 붙잡고 이어서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이 보고 싶어서 빨리 왔지. 남편은? 출장 갔지. 너무 덥지? 유독 이 아파트가 더운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기도 하고 백구동 여기가 제일 햇빛이 많이 들어오나 봐. 그런가 보다. 아무튼 샤워 먼저 해. 내가 토마토 주스 갈아줄게. 샤워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침대에 털썩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갸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죠. 오빠도 여기로 이사 오면 안 돼? 그럼 자주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나도 지금 이사 알아보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줘. 하긴 여기 매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 연예인 땡땡땡도 여기로 이사 왔대. 신기하지? 오다 가다 보겠네. 예뻐? 치,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여자 외모 물어본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그리고 차마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괘씸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어쩐지 퇴근이 늦다고 생각했어요. 일재주가 없어서 항상 늦게 끝난다던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 시간에 상간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하자. 마음속 깊이 차오른 분노를
애써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님의 때를 밀던 중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저를 본 이모님은 저에게 휴게실에 가 있으라 하고 남은 일을 맞춰주셨고, 저는 휴게실에서 정신없이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곧이어 이모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모님, 그게요. 제 남편이 암이래? 아니요. 바람 피웠어? 네. 이런 썩을 놈. 어떻게 이런 귀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녹음해놨어요. 일단 진정해. 울지 말고, 응? 저 어떡해요? 이제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덮어줄 수 있으면 데리고 사는 거고, 영 아니면 갈라서야지. 이혼이 요새 무슨 흉이라고. 이모님 말대로 저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했어요. 이혼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어떻게 남편을 족칠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차분하게 대화로 풀려고도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아니, 가진 것도 없는 못생긴 놈이랑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놈에게 배신까지 당하다니 그저 비참한 심정뿐이었어요. 너무 분한 마음에 집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한 남편에게 다가가 따졌습니다. 그 여자 집에 있다 오는 길이야? 뭔 소리야. 나 이제 다 알아. 당신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야, 이제 그만하자. 너 자꾸 나 의심하면 당장 병원 예약한다. 뻔뻔하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저는 바로 녹음한 걸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히려 더 크게 역정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여편네가 왜 남의 서생을 녹음하고 지랄이야? 왜? 찔려? 바람 피우는 거 그대로 녹음하니까 치부라도 들킨 것 같지? 이렇게 증거라도 있으니까 당신이 움찔하는구나. 여태껏 나 의부증 취급했잖아. 어디 한번 또 말해봐. 나 정신병자라고. 그냥 아는 여자야. 아는 여자랑 뽀뽀하고 그 짓거리까지 해? 오다 가다 만난 사이고 그냥 잠깐이었어. 잠깐 만난 여자랑 침대까지 들어가고 참 개방적인 나라야, 그치? 됐고, 언제부터야? 그 여자랑 어디서 만났어? 확실하게 대답해. 지금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솔직하게 말할게. 택배 배달하면서 알게 된 여자야. 맨날 뭘 그렇게 주문하는지 매일매일 그 집으로 배송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면 트고 그러다가 연락처 교환하고 뭐 그 다음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 고의는 아니었어. 그래서 택배일 열심히 한 거니? 나는 당신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 여자 만나려고 그렇게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일 나갔구나. 비꼬지 말고 내가 하는 말 좀 들어. 당신이 원하면 헤어질게. 그러면 되잖아. 이제 와서 헤어져? 그럼 땡이야?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겪은 시련은 어쩌고. 그럼 어쩌라고. 내가 싹싹 빌기라도 해? 그래. 나 바람 피운 남자 증오하고 혐오해. 위자료 소송할 거야. 몰래 녹취한 건 증거로 못 쓰는 거 알고 있지? 소송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도대체 왜 그랬어? 이유라도 좀 듣자. 당신한테 애정이 식은 건 아니야. 그냥 호기심이었어. 부촌 아파트에 사는 여자들은 어떨까? 뭘 먹고 뭘 하며 지낼까? 그런 게 궁금했던 것뿐이야.
그 여자도 남편이 일만 하니까 적적한 김에 그저 가볍게 나랑 만난 것뿐이고 정말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 내가 당신한테 부족했어? 내가 모자랐니? 그래. 솔직히 말해서 아닌 말은 아니잖아. 뭐라고? 내가 어때서? 아니 막말로 친구들한테 당신 직업 소개하는 거 망설여져. 아무리 그래도 때밀이가 뭐니 때밀이가. 그래서 가정주부라고 말하는 거고. 네가 무능력해서 돈 한 푼 못 버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때밀이라도 하지. 누군 뭐 남편이 벌어주는 돈 따박따박 받으면서 가정주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알아? 그만해. 갑자기 얘기가 또 왜 그렇게 흘러가?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리고 내 직업이 뭐가 어때서? 당신 월급의 몇 배를 받는 내가 부끄러워. 가만 보니 당신은 인성부터 글러먹었어. 애초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인간 말종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야.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이랑 상간녀 인생 모두 제대로 망가뜨려 줄 거야. 남편은 그 틈을 타서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녹음본을 지우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소리쳤어요. 왜 지워? 떳떳하면 지우지 말았어야지! 이딴 짓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놔. 솔직히 100세 인생 당신이랑 살면서 다른 여자한테 눈길 한 번 안 줄 줄 알았어? 남자란 원래 이런 동물이야. 그냥 한 번쯤 눈 감아주면 안 돼? 당신 진짜 뻔뻔하다. 그래, 바람핀 거 눈 감아줄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아니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내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굽히는 태도 보인 적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그렇게 당당해?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니? 그래. 미안. 내가 잘못했다. 됐지? 녹음 파일 지웠으니까 당신도 이제 다 잊어.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지. 당신이 이럴 줄 알고 녹음본 복사해놨어. 증거 지운 거 달인이시잖아요? 이 여편네가 진짜! 그래서 진짜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뭐야? 맞아. 왜? 내가 이혼 못할 줄 알았니?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나 절대 순순히 이혼 못해. 내가 위자료 받아낼 때까지 가두고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이건 불법 녹취 파일이고 법정에선 아무 소용없어.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저는 상간녀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녹음본을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10층입니다 하는 안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다니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그리고 연예인 땡땡이 사는 아파트의 109동, 그리고 10층. 검색을 하니 나오는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하는 카페에 가입해서 혹시 그 여자가 쓴 글이 없나 찾아보았죠.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루 종일 그 카페 글만 주구장창 보았더니 결국 상간녀가 쓴 걸로 보이는 자기소개 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늘도 저의 노력을 도우시는지 그렇게 파도 타기 하듯 상간녀의 정체를 밝히다 보니 그 여자의 SNS까지 알게 된 거 있죠. 둘러보니 저보다 어려 보였고 고급스럽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와는 상반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혹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여자는 왜 내 남편을 만나지? 돈도 많고 사는 곳도 좋고 남편도 너무 멋진데 사람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가 봅니다. 하지만 남편과 그 상간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에게 먼저 녹음본을 들려주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더 철저해졌고 치밀해졌어요. 저는
상간녀가 누구인지도 알고 얼굴도 알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그 여자의 SNS를 많이 들어갔는지 그 여자를 길거리에서 마주친다면 인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만날 수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죠. 그 아파트는 주민, 택배기사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이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소영아. 네? 부탁 좀 하자. 내 지명 손님이 오셨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양해를 구했거든? 네가 한번 가서 해볼래? 제가요? 그 손님 좀 까칠하긴 한데 잘 대해주면 무난해. 너 다음 타임 손님 없지? 네. 그럼 가서 해. 얼떨결에 이모님의 손님을 제가 하게 되었고 안녕하세요 하고 손님에게 인사한 순간 벙찌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과 만나고 있는 상간녀였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SNS 사진과 너무 달라서 그 사람이 맞나 긴가민가 했어요. 얼마나 사진 뽀샵을 해댔는지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안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여자인 걸 확신하게 된 계기는 바로 말투와 목소리였어요. 얼굴은 긴가민가 했지만 그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음성과 대화가 너무 충격적이라 제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말할 때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 상간녀가 100% 맞았어요. 그 상간녀는 도도하게 빨리 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하더라고요. 얼마나 얄궂은 인연인가요? 제가 상간녀의 떼를 밀게 되다니요. 설마 남편이 보냈나 싶기도 했지만 자기가 만나는 여자를 본처가 일하는 곳에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일하는 사우나가 상간녀가 사는 곳과 가깝기도 하고 워낙 붐비기도 해서 놀라운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를 밀면서도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 아프잖아요! 상간녀는 저에게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분명 살살 하라고 했을 텐데요? 네. 그래도 일터에서 머리채를 잡을 순 없지 싶어 묵묵히 때를 밀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상간녀라는 여자의 전부를 알 수 없지만 뭔가 사람이 되게 가볍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하기 그런데 업소녀 느낌이라고 할까? 산티나는 말투는 둘째치고 하이톤 목소리에 얼굴도 딱 봐도 성형 많이 한 티가 나더라고요. 이런 여자랑 바람난 제 남편 수준을 보니 정말 끼리끼리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 남편을 뺏어간 상간녀의 온몸 구석구석을 닦는다는 게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더라고요. 사실 새신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인식이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부끄럽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처음으로 제 직업이 싫었던 순간이었어요. 뒤돌아주세요. 영 시원하지가 않네. 상간녀는 투덜대며 뒤를 돌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의 등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죽기 싫으면 헤어져라, 남편. 누가 봐도 상간녀의 남편이 쓴 글씨였죠. 그걸 본 순간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유롭게 때를 밀러온 상간녀가 너무 웃겼거든요.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저처럼 상간녀 남편도 이 둘의 불륜을 눈치챘나봐요. 어쩌면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둘은 갈라지겠구나 싶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됐어요. 제가 실실 웃으니까 상간녀는 뭐가 그렇게 웃겨요 하며 쏘아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원래 좀 웃는 상이었어요. 그렇게 웃지 마요. 기분 나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아마도 제 남편을 만나러 가느라 때 빼고 광내는 것 같더라고요. 다 끝나고 옷 갈아입는 곳에 슬쩍 가봤더니 전화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응, 오빠. 나 이제 나가려고. 응, 거기서 만나? 상간녀가 나간 후 이모님이 다가와 묻더라고요. 그 손님, 어땠어? 그냥 무난했어요. 근데 이모님, 저 여자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 부자 남편 만나서 전업주부하며 호강하며 사는 여자 같던데? 딱 봐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것 같잖아. 가끔 골프 치러 다니고 미용실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다니는 인생이지 뭐. 들어보니까 남편이 골프장 사업을 하나 봐. 어마어마하지. 남편 복이 타고났다니까. 그러게요. 남편 참 잘 만났네. 등에 써진 글씨를 제가 지워버렸으니 상간녀는 계속 제 남편을 만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쪽 남편이 참다 폭발하지 않겠어요? 저는 내심 둘이 갈 때까지 갔으면 해서 내버려뒀습니다. 속으로 상간녀가 자신의 남편이 눈치챈 것을 모르게 계속해서 저희 남편을 만나기를 빌었어요. 혹시 몰라요? 그 상간녀 남편과 저랑 나중에 이혼할 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주말이 되어 남편은 등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게 분명했죠. 그래서 슬쩍 떠봤어요. 등산 가게? 왜? 여자라도 만날까봐? 만나면 만나는 거지 뭐. 얼씨구, 태도가 왜 이래? 언제는 여자 만난다고 윽박 지르더니. 조심해. 그쪽 남편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이 여편네가 진짜 또 의심이야? 이제 더 이상 안 만난다니까. 정 의심스러우면 등산 따라와 보든가. 아니, 난 진짜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지. 운동하러 가는 사람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빨래 좀 해줘. 내가 입을 옷이 없어. 알았어. 잘 다녀와요. 정말 뻔뻔하기도 짝이 없지. 누가 봐도 뻔히 상간녀랑 바람 피러 가는 건데 어찌 저렇게 미안한 태도도 없이 나에게 화를 내는지 정말 길 가다가 확 죽어버렸으면 싶더라고요. 남편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던 찰나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배달이요. 마침 제가 과일을 배달시킨 참이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배달원이 아닌 상간녀와 상간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쪽 남편은 저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최만수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안에 있습니까? 네. 대답하기가 무섭게 상간녀의 남편은 저희 집으로 들어와 남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기겁을 한 남편은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 상간녀의 남편에게 멱살을 잡혀 안방으로 질질 끌려갔고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며 싹싹 빌더라고요. 안방에서는 남편이 흠씬 두들겨 맞는 소리가 났고 저는 굳이 그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쌤통이다 하고 생각했죠. 남편이 개패듯이 안방에서 처맞고 있으니 자연스레 거실에 상간녀와 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간녀에게 다가가자 상간녀는 저를 빤히 보더니 묻더라고요. 저희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낯이 익은데? 보긴 뭘 봐! 저는 상간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제야 상간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러운 년. 남편 몰래 그 짓 하니까 좋았니? 오해입니다. 저 그쪽 남편 전혀 안 좋아해요. 그냥 잠시 실수했던 것뿐이에요. 제 남편이 잠깐 오해를 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 기집애가 어디서 변명이야? 땡땡 아파트 땡동 땡호. 오민희. 내가 네 정보도 없을 줄 알았니? 상간녀는 제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모두 알고 있자 전곡을 찔린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상간녀에게 물었어요. 이놈은 너랑 결혼할 생각까지 했다는데? 아니야 여보. 결혼은 무슨 결혼. 나 이 남자 좋아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여보가 날 외롭게 해서 그냥 심심풀이로 만난 것뿐이야. 내가 어떻게 여보랑 헤어질 생각을 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때 남편이 민희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며 상간녀의 어깨를 잡자 상간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버러지 같은 게 나랑 친한 척이야. 얼른 내 남편한테 얘기해.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고. 민희야.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고 상간녀는 그쪽 남편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 남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진짜야. 이렇게 내가 빌게.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남의 집에 찾아왔을까봐 당장 이혼해. 이혼? 그것만은 안 돼. 나 진짜 잘할게. 당신이 오해하지 않게 내가 정말 노력할게. 혹시나 해서 심부름센터 붙여놨더니 아주 가관이더만. 일주일에 3번은 이놈이랑 만나던데. 그리고 너 감히 내 집에서도 이놈 불러들이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래? 네가 인간이야? 그건 이 사람이 자꾸 만나달라고 졸라대서 그런 거야. 나도 너무 귀찮았어.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라도 해. 그게 더 인간적이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나 진짜 이 사람이랑. 그때 상간녀의 남편이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꼼짝없이 머리채를 잡힌 상간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진짜 아니야 하며 끝까지 변명을 하더라고요. 변호사 만나서 이혼 준비 다 끝났어. 증거 차고 넘치지. 내가 증거 모으려고 지금껏 울분을 토해내면서 참고 또 참았다. 앞으로 내가 상간남 소송이랑 이혼 소송 둘 다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둘 다 나가. 나 이분이랑 할 말 있으니까. 여보, 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 나가! 남편과 상간녀는 어깨가 큰 그 남자에게 밀려 결국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상간녀의 남편과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침착한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참 점잖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은 저에게 먼저 용건을 꺼내셨어요. 이렇게 된 이상 남편분이랑 이혼할 겁니까? 네, 해야 되는데 증거로 제출할 게 부족해서. 제가 돕겠습니다.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고 증거도 제공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저 두년놈들 이참에 부셔버려야죠. 그래서 힘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 집안일도 안 하고 돈만 펑펑 써대길래 어디다 그렇게 쓰나 알아봤더니 저놈이랑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벌어오는 돈으로 둘이서 희희낙낙한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남편분이 정말 형편없는 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런 형편없는 놈도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무튼 제가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 서로 공유하고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상간녀의 남편은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뒤 일어나 공손히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고,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은 재빨리 집으로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뭐야? 저 남자랑 무슨 이야기했어? 나한테 소송 건데? 우리 이혼하자. 네가 합의 안 해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거야. 여보, 아니 그래도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도 졸라대서 버릇처럼 입에서 나온 말이야. 진짜야. 됐고, 이혼하자.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나더러 여자 만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다며. 그건 증거가 부족했을 때의 일이고, 이제는 완벽해졌으니 이혼 도장 찍어야지. 나 사실 여태껏 당신이랑 사느라 너무 힘들고 괴로웠거든? 능력이 있길래, 돈이 있길래, 집안이 좋길래, 심지어 당신 밖에 데리고 다니는 거 너무 창피했어. 인물도 별로라. 나한테 당신밖에 없어. 알잖아, 우리 여태껏 살아온 정이 있잖아.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를 버릴 거야? 여태껏 당신 먹여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 이제는 그만하자. 당신한테 위자료나 받고 때려치울래. 집도 차도 내가 가실게. 할 말 없지? 제발 한 번만. 용달 하나 부를까? 당신 짐 좀 실어보내게. 더 이상 쓸모 없으니 시댁에 반납해야지. 남편이 하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길래 상간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상간녀 남편은 무서운지 아주 기겁을 하며 알았어,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그 남자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변호사 비용이 너무 커서 막막했지만 먼저 돈도 빌려주시고 나중에 여유롭게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일부러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증거를 주신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손대지 않고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남편과 헤어진 저는 받은 위자료를 보태 작은 음식점 하나를 차려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살면서 여동생은 가게를 운영하고 저는 새 신사일을 계속하면서 퇴근하고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어요. 생각보다 가게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요. 입소문도 나서 지역신문의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희 자매는 어렸을 적부터 정말 우애가 돈독했는데 제가 이혼하고 나서 더욱 돈독해졌네요. 여동생이 없었더라면 남편과 이혼 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덕분에 제가 정신 차리고 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네요. 따지고 보면 제 주위 사람들에게 전부 감사해요. 여동생을 비롯해서 사우나 이모님, 그리고 상간녀의 전남편까지요. 가끔 상간녀의 남편이었던 분이 골프장에 자주 초대해 주셔서 가끔 가곤 하는데요. 이렇게 근사한 사람이 그런 여자와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지 발로 복을 차버린 거죠 뭐. 대충 들어보니 그 상간녀도 제 남편처럼 가진 거 1도 없이 몸만 쫓겨났다고 해요.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명품도 상당히 많이 샀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주고 잔인하게 몸만 내쫓았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지금은 연락 두절돼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전 남편 소식을 들어보니 시댁에 있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시부모님만 일을 하고 전 남편은 널브러져 있을 게 뻔합니다. 그런 게으른 인간을 남편이라고 보듬고 살아갔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수치네요. 아무튼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 다행이에요. 무자식이 상팔자인 것처럼 무남편이 상팔자인 것 같아요. 남편이 없으니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집안에는 불화 없이 평화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귀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빌면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